반갑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3가지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평사투영법을 이용할 때 현장에서 측정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평사투영법 해석할 때 필요사항이 뭔가? 그래서 사면의 죄안과 경사, 불용성의 죄안과 경사, 안반의 내부 마찰각, 이 3가지 항목이 맞나요? 정확한 주어를 알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어라기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안반의 내부 마찰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불연성면의 내부 마찰각이 맞는 것인지, 여기 있는 안반의 내부 마찰각이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그 다음 이어가지고 질문 3가지 하셨습니다. 이어가지고 한계평행법 해석에 대한 어떤 물성치는 무엇인가, 요거 하고, 세 번째는 안반에도 점착력 시값이 있느냐 하는 이런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평사투영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 우리 회원님이 이미 그 평사투영법을 공부하셨다고 보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평사투영법 주변에 있는 다른 이야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이런 사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면 전개도입니다. 넘버 1번 체인, 2번 체인,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체인 넘버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넘버 6번이다. 그리고 이것은 번면의 전개도입니다. 소단 이렇게 있고 경사가 이렇게 있겠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넘버 4번 지점에 이 부분이 현장에 관찰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사면이 붕괴될 조짐이 있다. 낙석이 떨어진다. 어떤 찜찜하다. 느낌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사면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계략적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사를 해봅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현황 파악도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고, 자, 두 번째 SMR 등으로 판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SMR은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사투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번과 SMR과 평사투영은 계략적인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사투영은 그 결과 그 기하학적 형태가 판단이 됩니다. 평면 파겠냐, 세기 파겠냐, 전도 파겠냐, 원호 파겠냐, 이러한 기하학적인 사면의 붕괴 형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평사투영 방법이다. 그래서 평사투영 방법은 계략적인 조사할 때 하는 거다. 계략적인 사면 안정성 판단할 때 하고. 그래서 넘버 4번 지점에 이를테면은 세기 파괴가 일어날 것 같다. 또는 평면 파괴가 일어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정밀 안정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정밀 안정 해석을 하는데 이 정밀 안정 해석하는 방법이 한계평행법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면 안정 해석하는 방법은 한계평행법이다. 안전율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정밀 안정 해석은 정량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양이 나옵니다. 안전율 1.2가 나왔다, 1.3이 나왔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사면 안정 조사를 하게 된다. 사면 안정 검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다루는 평사투영은 주로 안반 사면에서 파괴 형태를 판단을 한다. 안반 사면의 기하학적인 파괴 형태를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면에 이렇게 있으면은 사면에 이런 전리가 있다. 여기 전리입니다. 전리. 전리는 영어로 하면 조인트가 되고요. 불연성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불연성면은 안반에 연속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연성면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리, 그 다음에 편리, 염리, 척리,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리가 있는데 사면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면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다면은
뭐 전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면에 나가는 이 방향을 우리는 사면의 주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리가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전리가 나가는 방향이 쭉 있다면은 요거는 전리 주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방향은 전리의 주향이다 또는 불연승면의 주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연승면의 주향, 근데 불연승면의 경사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 주향선에서 직각으로 가는 사면이 가는 이 방향을 경사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각도가 사면의 경사각 시타라고 이야기하면 사면의 경사각이 되겠죠. 이 시타 값은 요거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사면의 경사 방향, 그 다음에 경사각. 그래서 사면의 주향과 경사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불연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연속면도 주향과 불연속면의 경사도 있겠죠. 불연속면의 경사 방향은 이렇게 가겠죠. 경사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불연속면의 각도를 알파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각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 각도가 될 것이다 는 이야기죠. 요 각도는 불연속면의 경사 방향은 불연속면의 주향과 이렇게 직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리하고 사면은 어떤 주향이 이렇게 교차될 수도 있는 거죠. 전리는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 안반이 형성될 때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전리 내부에 어떤 물질들이 충전이 되어 있는데, 이 전리를 조금 더 넓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리 요 면을 우리는 조인트 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리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리면. 이 전리면의 거칠기 라프니스, ROUGH 라프니스, NESS인가 그렇죠. 라프니스. 그래서 이 전리의 라프니스 거칠기, 이 거칠기에 따라 가지고 이 전리의 내부 마찰각 파이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반의 내부 마찰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안반의 내부 마찰각이라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불연승면의 내부 마찰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는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불연승면 내부의 내부 마찰각.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점착력 C값. 자, 점착력 C값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안반 자체의 점착력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엄청나게 큰 거고, 이 전리 내부에 있는 이 충전 물질, 이 충전 물질이 있는데 이 충전 물질의 C값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리의 또는 안반의 점착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반 전리 내부의 충전 물질의 점착력 값 C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흙에서는 사면 안정에서 활동 파괴면이 있지만은 안반에서는 이 활동면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리가 사실은 파괴면이 되는 거죠. 파괴면. 잠재적인 파괴면이 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사투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길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평사투영 해석 시 필요한 사항은 첫 번째, 절치사면의 주향과 경사. 여기서 현장 측정을 하지 않고 도면 보면 되겠죠. 도면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 불연속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향과 경사. 이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방법은 클리노 컴퍼스라든가 BHTV 보링 구멍 속에서 카메라로 촬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홀 텔레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빕스, 보링국 내에서 이미지를 촬영하는 거죠. 파장을 쏘아가지고 돌아오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거. 그래서 보홀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빕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연성면의 전단저항각 파일. 요거는 뭡니까? 전리 면과 면, 조인트 월의 거칠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다. 시험하는 방법은, 찾는 방법은 틸트 시험. 틸트 시험도 공부하시려면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리면의 전단 시험. 예를 들어 가지고